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야당과 정부 모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문 장관은 현행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있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복지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지만 부정수령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안 소위에 계류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빈곤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방안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다각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가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부모 가족 종합지원 TF팀을 구성해 새롭게 발굴한 맞춤 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부모 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와 생활 안정 지원, 정서 심리적 지지 등 3개 영역, 7개 실행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가 단절된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반영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국토부와 협업해 부모 또는 형제와 함께 사는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영구,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부와 협업으로 취업 지원을 하는 한편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올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편성하는 등 다각도에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이번 주 토요일 개막합니다. 각국 선수단이 하나둘 인천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 대표팀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효자 종목이자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양궁.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팽팽한 활시위가 금메달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선수권과 장애인올림픽, 아시아 경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 대표 양궁 여제로 꼽히는 이화숙 선수는 국제무대 경험과 노련미를 앞세워 이번 대회에서 리커브 개인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런던 올림픽 이후에 제가 부상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많이 성적이 부진했는데 지금은 그걸 극복한 상태고 또 제가 유독 아시안 게임에 좀 메달이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좀 한번 잃어볼까 하고. 장애인 체육 금메달 밭으로 꼽히는 수영에서도 메달 도전이 이어집니다. 2010 광저우와 2012 런던에서 평영 1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무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역시 금빛 물살을 기대하고 있으며 로봇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세진 선수는 세계선수권에서 획득한 다수의 메달에 이어 아시아 경기대회 첫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한 만큼 많은 땀도 흘렸고 또 혼자서 운 것도 많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불어 지적장애 부문 배영 100m 아시아 신기록을 보유한 최연소 국가대표 강정은 선수 역시 아시아 경기대회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개인 호영하고 배영 100하고 평영 100이요. 금메달 꼭 딸게요. 화이팅!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둔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국가대표 선수들은 도전을 향한 출발선에서 최고의 경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북한 선수단이 선수촌에 공식 입촌했습니다. 북한 선수단 20여 명은 14일 인천 9월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에서 열린 입촌식에 참석했습니다. 황현대 선수촌장은 안락한 선수촌 생활을 통해 최상의 경기를 발휘하도록 최적의 공간을 마련했다며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목표로 하는 최고의 성적을 내기를 기원한다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대회에 육상, 수영, 탁구, 양궁 등 4개 종목의 선수 9명을 파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46만 명에 이른다는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김재식 의원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입소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 2,830곳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인원이 46만 3,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2만 2,917명, 경기도가 10만 2,026명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입소 대기자가 전체의 70%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제21차 아시아태평양 여성단체연합 총회와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와 심포지엄에서는 2000년 유엔에서 채택된 새천년 개발 목표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의제 설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향후 2년간 아시아태평양 여성운동의 활동 지표가 될 서울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달동네 할머니들이 과일잼을 만들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 300여 가구에 기부를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최현미 기자가 전합니다. 달콤한 사과향이 퍼져나갑니다. 마치 잔칫날을 준비하듯 빨간 두건과 단체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사과를 깎습니다. 이야기꽃이 필수록 사과잼은 점점 모습을 갖춰갑니다. 할머니들은 부산의 대표 달동네 마을인 안창마을의 주민들. 올해 1월부터 딸기잼과 사과잼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소년소녀 가장 등 3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늘 도움을 받던 이들이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74세 이상으로 되게 고령임에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제 독거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소년 가장 아이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간식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좀 도와줄까 이리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 공동체 잼을 만들기로 했어요. 마음에서 너무 즐겁고 우리 7080 할머니들이 최고예요.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아동학대 방지와 부모의 친권 남용 등을 위한 민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일정 기간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16일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노숙인 자활시설 40곳 23개 팀 94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2014 서울시 건강자활체육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6회째를 맞으며 축구,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협동제기 등 총 7개 종목으로 열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달 26일 광진구 나루아트센터에서 다문화 배경의 여성들이 저마다 지닌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2014 희망날개 윙크 페스티벌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에서는 다문화 여성 커뮤니티에 지원했던 참석자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성북교육지원청은 이달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총 12회 교육 중 2회는 부모교육, 나머지 10회는 학생교육으로 성의 소중함, 위생관리, 성폭력 유형과 상황,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 신문 일면 기사에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수준이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국내 대형 영화관들이 장애인 할인 적용에 대한 온라인 예매 방식을 개선했다는 소식입니다. 끝으로 경기도가 오는 11월 광역버스 노선에 휠체어 리프트가 구비된 2층 저상버스를 시범 운행한다는 기사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로 2013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확인 결과 장애인의 정보화 지수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56.7%로 전체 국민의 82.1%보다 25.4% 낮았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들은 사용 방법을 모르고 어렵다는 의견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영화 온라인 예매 시 장애인 할인이 일부 대형 영화관에서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온라인상에서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도록 영화관 홈페이지를 개선하면서 일반 예매 뒤 현장에서 영화표를 재구매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해소될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영화관들은 온라인 예매 시 장애인 당사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경기도가 광역버스의 좌석 문제 해결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2층 광역버스를 오는 11월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2층 광역버스가 저상버스로 휠체어 리프트가 함께 구비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수원, 남양주, 김포 등을 출발하는 3개 광역 노선을 선정해 3주간 일주일 단위로 시험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복지부 문영표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부양의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국감에서 부양의무제의 문제점을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을 했고 장관 역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루속히 부양의무제 개편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